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집 16번에서 20번 지문을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쪽 지문이고요. 철학 관련된 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비문학 영역의 지문을 볼 때 첫 문단에선 대부분 화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요한 단어들을 여러분이 체크해 두시면서 그 단어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시면 좀 더 글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지문에서 뭐 기역, 니은, 디귿으로 단어에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이제 그 네모칸을 치거나 해서 표시를 하는데요. 지금 이 글은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게 없죠. 기역해서 나오는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문맥에 맞게 아마 이제 내용을 빈칸에 들어간 말을 추리해서 쓰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겠죠. 이럴 경우에는요. 첫 문단에서 일단 화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실존주의겠죠. 그리고 사람 이름 나와요.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라는 이 실존주의 철학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실존주의라는 이 철학과 관련해서 뭐 하이데거나 까미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르트르의 어떤 생각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쭉 전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을 때는 이렇게 다운표 쳐진 단어들을 한번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사물 존재, 인간 존재, 의식 이런 단어들도 있고요. 자, 영어로 또 되어 있는 단어 있죠. 직자 존재 이렇게 뭐 한자로 되어 있으면서 가로 열고 영어로 또 표현되어 있는 이런 단어들이 이제 여러분이 읽을 때 여기 개념들을 다시 정리해 가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가 있고 여기 보면 또 데타 존재 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단어들을 봐야 되나 한번 보시고 이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이 글을 이해하면 되겠구나 한번 생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조금 지문 분석을 해야 돼서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실존주의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과 전쟁 속에서 비인간화되어가는 현실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철학사조로 이런 상황에서 등장했어요. 이게 이제 배경이 되겠죠. 실존주의가 등장하게 된 어떤 배경. 이런 철학사조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한다. 얘가 강조하는 게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단어가 일단 개인이라는 거, 주체 이런 단어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사르트르, JP 이렇게 나오는데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이 사람은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로 이전의 철학자들은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이게 이전 철학자들. 이런 근원적 물음을 탐구했다면 자, 사르트르는 개개인의 실존을 문제 삼았다. 즉 질문이 달라요.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어떤 존재를 물어본 게 아니라 나, 너, 그 한 명 한 명의 자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이란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존, 실제로 존재하는 그것을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얘기다라는 거. 두 개가 지금 조금 대립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고요. 자, 그의 사상은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 대로 집약할 수 있다. 자, 이걸로 집약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자,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 그러니까 실존이 먼저고 본질이 나중이야. 이런 개념이겠죠. 선행이라는 말이 먼저 앞에 나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일단 여러분이 뒤에 내용을 계속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본질은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이다. 그래서 본 바탕이 되는 성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성질,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 요거 이제 본질이라고 해요.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 그리고 실존은 뭐냐?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면서 존재하는 주체적인 상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면서 존재하는 주체적인 상태다. 이게 좀 어렵죠? 그 다음 문단까지 가야지 좀 더 내용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문단은 그래서 이제 화제를 좀 제시한 거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실존주의가 뭔지, 실존주의에 대한 철학 사조를 소개했구나. 실존주의 철학자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뭐 사르트르라는 사람의 얘기고요. 가장 핵심은 이거야. 빨간 줄 친 거.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이 말이야. 라는 걸 이제 얘기해 줬어요.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뒤에 가서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 문단 가도록 할게요. 무신론자였던 사르트르는 인간은 사물과 달리 그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자, 예를 봅시다. 연필은 사물이죠.
위의 문장에서 인간과 사물을 그 차이점을 가지고 인간을 지금 설명했어요. 자, 연필은 사물이죠, 사물. 이 사물의 대표적인 연필은 처음부터 쓴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무엇인가를 쓴다는 것은 연필의 본질이므로, 즉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본질을 지금 연필의 존재는 그 본질로부터 나온다. 즉 연필이라는 존재는 본질로부터 나온다. 즉 이 사물은 본질이 존재에 선행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했죠. 즉 사물은 본질이 그 존재에 선행한다. 이런 의미네요. 자, 그러나 반대되는 거. 그러나 이제 반대되는 거. 뭐야? 인간이 나와요. 인간. 인간은 사물과 다르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기존의 통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통념, 이 사람이 이제 유럽에 있었으니까 유럽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오랫동안 지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신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어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계속 있었던 거죠. 통념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거부하면서 인간은 우연히 이 세계에 내던져진 채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이렇게 봤대요. 자, 이게 아까 봤던 그 사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연히 이 세계에 내던졌어. 즉 본질이 있어 없어? 없어. 본질이라는 거 없어. 그리고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야.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만들어서 어떻게 완성되는 게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개개인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본질은 나중에 있는 거야. 먼저는 뭐야? 그냥 내던져졌어.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 이게 이제 실존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분단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분단이죠. 두 번째 분단에서는 사르트르가 인간과 사물의 개념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그 인간은 어때요? 실존이 본질에 선행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즉 원래 타고난 인간, 뭐 어떤 본질이 바탕이 있는 목적이 있는 인간은 없어. 그냥 던져졌어. 그리고 얘가 스스로를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어떤 특별한 성질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본 거죠. 사물은 어때요? 사물은 본질이 있어. 연필은 쓰기 위해 만드는 거야 라는 그 본질 때문에 그래서 얘가 존재하게 됐어. 이렇게 본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실존이란 말도 본질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물에게 존재라는 표현을 썼고요. 사물에게 실존이란 말 쓰지 않아요. 자, 실존이란 말 인간한테만 씁니다. 인간은 존재라고 쓰지 않고 실존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저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실존에는. 그런 의미로 이거를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문단 지나갈게요. 사르트르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와 의식이 있는 인간 존재로 구분하였다. 위의 얘기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번에 주요한 개념은 의식의 유무에 따라서 사물 존재, 그다음에 인간 존재를 나눴다. 그리고 사물 존재를 뭐라고 표현했냐? 직자 존재. 사물 존재는 직자 존재예요. 인간 존재는 대자 존재로 명명하였다. 명명했다는 건 이름을 붙여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직자 존재, 이걸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번역해서 직자 존재인데 사르트르가 직자 존재란 말을 썼을 리는 없죠. 이분은 이제 불어로 얘기를 했겠지만 이게 이제 핵심 개념 영어로 이제 보자면 being in itself. 존재인데 그냥 그 자체 안에 존재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야. 이거고 인간 존재는 대자 존재, being for itself 있죠. 무언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for라고 표현한 거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직자 존재는 일상의 사물들처럼 자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그것인 상태로 남아있다. 요걸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being in itself. 반면에 대자 존재는 자기 의식을 가진 존재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여 스스로를 바라볼 수도 있고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자, 보시면 자기 자신을 대상화해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도 있고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이게 의식이 작용하는 방식인 거죠, 지금. 그런데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자기 스스로 져야 한다. 사물과 다른 거, 사물 존재와 다른 인간 존재,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요. 이런 이제 핵심 어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진실한 인간이라면 책임감이라는 부담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죠. 갈등하고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유로운 선택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떤 자유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번민의 원이 되는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그 고민과 갈등이 괴롭기 때문에
때로는 자유로부터 도피한대요. 아,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누가 말하면 그대로 따라갔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책임 안 져도 되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의 결정에 그냥 막 따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몇 번째죠? 세 번째 문단이죠. 많이 읽었는데 세 번째까지밖에 못 읽었네요. 자, 세 번째 문단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의식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의식이라는 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식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존재.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으면 인간 존재. 의식이 없어요. 없으면 뭐예요? 사물 존재예요. 그렇게 나누었고, 자, 그래서 의식이 있는 인간 존재는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대자 존재. 사물 존재 뭐라고 표현했어요? 즉자 존재.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고 새로운 용어들이 나와서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면서 메모하면서 보시면 조금 더 내용이 잘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사물과 다르게 인간은 그래서 대자 존재다, 의식이 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다. 자유로운 선택. 근데 그 선택에는 또 책임도 따른다. 근데 책임은 되게 이렇게 부담을 주기도 한다. 선택이라는 건 되게 자유로운 거지만 이 부담 때문에 이 자유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지기도 한다. 이런 어떤 개념들로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르트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정말 진실한 인간이라면 이 표현 자체에서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바, 좀 이런 게 옳은 거야 라는 어떤 그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거든요. 이 철학은 그냥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옳으니까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걸 제시하는데, 사르트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자유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책임감이란 부담을 갖고 본인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해라. 그래서 자기를 만들어 가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주체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그 자신의 인생을 건설하라. 이런 얘기예요. 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볼게요. 또한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자와 연관된다고 여겼다. 타자라는 새로운 단어 나왔습니다. 타자.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타자. 타자. 왜냐하면 내가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듯이 타자도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주체성을 지닌 존재라 하더라도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은 나를 즉자 존재처럼 객체화하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내가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듯이 타자도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나와 타자가 있는데요. 나에게 의식이 있죠. 아까 의식이 있어서 나는 대자 존재겠죠. 그래서 내가 이 타자를 바라보는데, 근데 이 타자는 이때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타자를 볼 때 어떤 사물처럼 볼 수 있는 거죠. 사물을 보나 그 사람을 보나 이렇게 나는 그 존재를 사물처럼 볼 수도 있고 뭐 사람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만 이 대상을 어떤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 타자도 사실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나를 또 보는데 이 타자도 나를 그렇게 사물처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즉자 존재처럼, 다른 사람은 나를 즉자 존재처럼 객체화하여 파악한다. 그러니까 이 타자가 나를 볼 때 나는 사실 의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의식이 있으면 대자 존재잖아요. 근데 이게 사물처럼 본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이고, 잘 안 써지네요. 네, 사물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자 존재 아니라 직자 존재처럼 본다. 타자가 나를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나의 그 모습을 일컬어서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대타 존재라고 명명했다. Being for others라고 표현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명명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규정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는 얘 이래라고 그렇게 규정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자, 예를 들어 이제 또 얘 나옵니다. 길을 걷다가 친구의 장난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웃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런 상황을 모르는 타자는, 지나가선 다른 사람들은요, 저 사람 참 실없는 사람이야? 라는 시선을 보낼 수 있다. 실없다라는 의미는 좀 뭔가 신뢰할 만하지 못하고 뭔가 좀 목적성이 없고 약간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신뢰할 만하지 않은, 좀 사람이 약간 이상해 뭐 이런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때 타자에 의해 실없다라고 규정되는 존재가 바로 보다 대타 존재다. 이게 나입니까?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보여진 존재죠. 그때 나는 주체적인 의식을 가진 존재가 아닌 거죠.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분단. 지금 네 번째 분단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대타 존재라는 개념. 타자와의 관계에서 바로 이 대타 존재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다. 대타 존재 개념은 뭐냐면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이고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단 갑니다. 그런데 이런 시선은 타자만 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타자에게 보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남들을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말인데요. 봐요. 이런 시선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시선. 이런 시선이 어떤 시선이야? 타인을 대자 존재가 아니라 직자 존재처럼 보는 그 시선인 거죠. 위에서 말한 요 내용. 다른 사람을 직자 존재처럼 객체화하여 파악하는 거. 요게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수 있고 나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요 부분을 가리키는 얘기라는 거를 이해하시고요. 자, 나왔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좀 볼까요? 이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뭘까가 분명히 나올 텐데 요게 뒷페이지에 있네요. 다음 페이지 먼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뒷페이지 18번에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했는데 맥락에 막힌 여기서 문제 바로 볼게요. 자, 서로가 서로의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여기 무슨 자유로운 선택 얘기 나오나요? 없죠. 나와 타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이다. 나와 타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본다 해서 맞을 것 같은데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이 아니죠.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 틀렸고요. 서로가 서로를 주체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합니까? 그거 아니죠. 사물처럼 파악한다고 했잖아요. 직자 존재로 본다 그랬죠. 의식 있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물처럼 본다는 뜻이에요. 나와 타자가 서로의 시선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런 개념 아니죠, 지금. 자, 답은 5번. 서로가 서로를 대상으로 삼아. 이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게 바로 직자 존재로 봤다. 또는 사물처럼 봤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의식이 없는 어떤 존재처럼 본다는 뜻이야. 그래서 객체화 하려고 한다. 이 객체화, 대상화,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대상화. 철학 지문에서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객체화한다라는 건 사물처럼 본다, 대상화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의식을 지닌 주체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18번 그냥 해결했으니까 이따 문제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서로를 대상화해서 객체화한다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나와 타자가 맺는 관계는 공존이 아니라 갈등과 투쟁이다. 서로를 의식이 없는 사물처럼 보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내 방식으로 저 사람을 규정하는 거죠. 내 방식으로 자꾸 상대를 규정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도 나를 자꾸 자기 방식으로 규정해요. 나는 그게 아닌데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뭐야? 갈등과 투쟁이 계속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와, 되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타자는 지옥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타자는 지옥이다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기도 하였다. 자,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자신이 타자의 시선에 노출되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인간이라면? 진실한 인간이라면. 이게 이제 사르트르가 얘기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실천의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인간이야. 이렇게 해야 자기의 실존을 이뤄가는 거야. 이렇게 해야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거야 하면서 이걸 이제 이게 타인의 시선에 어떤 노출이 돼. 타인이 나를 어떤 존재야라고 규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자신의 행위를 계속해 나가라.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바라는 어떤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계속 거기 거부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며 그것을 타자가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타자를 자신의 선택 속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 설득하는 거죠. 타자의 시선을 포기하고 나의 진짜 존재를 저 사람이 인지하게끔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러니까 인간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타자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계속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 자, 그래서 이 5번째 문단이에요. 지금 이제 5번째 문단 걸쳐 있어서 끝 부분에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5번째 문단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주체가 나라는 존재 주체가 나가 타자와 맺는 이 관계, 이 주체와 타자가 맺는 어떤 이 관계,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사실 공존이 아니라 갈등이나 투쟁에 가깝다. 라는 이제 사르트르의 그런 이제 생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인은 지옥이다. 타자는 지옥이다. 막 이런 말도 지금 설명을 했어요. 자, 마지막 문단 봅시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개인의 사회적 관습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는 점. 간과하다 이런 거 이제 인문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큰 관심 없이 대강 보고 그냥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간과하다. 큰 관심 없이 대충 보고 지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뭘 대충 보고 지나가느냐? 사실 우리 개개인은요.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제약을 받죠. 이게 우리의 현실적 조건이죠. 부모님에 의해서 길러지잖아요. 그죠?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잖아요. 친구들의 무리 속에서 함께 무언가를 결정하며 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관계와 떨어져서 아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쉽게 무시했다는 거죠.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타자가 맺어가는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설정했다. 아까 막 지옥이다 이랬잖아요. 갈등과 투쟁이다. 공존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너무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강조한 거죠. 사실 타인이 나를 제대로 봐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나에게 정말 지극한 관심을 갖고 나를 오래 관찰하고 나와 하는 관계를 통해서 나의 희노애락을 뭐 또 다 알고 그러면 그 타인은 또 어떤 때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것 같은 타자도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보면. 이런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해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실존주의가 가지는 비판받는 점, 뭐 단점 내지는 어떤 한계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하지만 나왔으니까 이 뒷부분은 한계가 아닌 어떤 가치 있는 점이 되겠죠. 그의 실존주의는 주체성을 상실한 채 획일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하고 너무나 타인의 시선에 또 지배를 받아서 진짜 내가 원하는 또 진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뭔지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살고 있진 않나? 하게 나를 돌아보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나는 나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어떤 자기만의 주체성과 자기만의 특별한 성질, 그게 개성이죠. 그거를 구현해낼 수 있도록, 그거를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의의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6번째 문단은 실존주의의 어떤 한계, 그리고 또 의의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의의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도 지적을 받지만 이런 가치가 있어.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의의에 초점이 좀 놓여진 마무리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을 받고요. 우리 문제 또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16번. 그래서 윗글에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거 지문학에서 이런 문제 유형은 좀 쉬운 편이죠. 자, 쉬운 편이에요. 큰 제목, 작은 제목인데요. 자,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장단점. 이게 나오긴 나오지만 마지막 문단에 있었잖아요. 부분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 표제로 보기엔 너무 지나치게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적절하지 않다. 너무 부분적이다. 그다음에 2번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발생 배경. 이거 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첫째 문단에서 잠깐 설명했잖아요. 발생 배경만 계속 얘기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 부분적이야. 아니야. 3번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변천 과정. 사르트르 실존주의가 이랬다가 옛날에 바뀌었어. 이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또 바뀌었어. 이거 아니죠, 지금. 변천 과정.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없어요. 자, 4번.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특성과 의의. 자, 근데 그 특성을 사물, 나, 타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자, 핵심적으로 설명한 단어들 다 나왔죠. 요게 전체를 아우르는 걸로 좋겠죠. 의의 마지막에 얘기했었고 중간 부분은 다 특성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4번이 적절하겠네요. 5번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주요 개념과 한계. 자, 주요 개념은 맞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물론 한계가 나오긴 나왔는데 마지막 마무리는 가치가 있어. 가치가 높게 평가돼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한계로 얘기하기보다는 의의로 얘기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자유와 책임의 상호관계. 이제 부제도 부적절하죠. 자유와 책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둘의 관계를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인간이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 라고 그냥 단언을 했지 둘의 관계는 이래 뭐 이런 걸 설명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부제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17번을 보자면 17번
윗글에 사르트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요. 자, 사물의 본질은 존재에서 나온다. 자, 사물의 본질이 존재에서 나온다. 그러면 존재가 먼저고 그 다음 본질이야 라는 얘기인데 그랬나요? 다시 가서 볼까요? 사물과 인간 얘기했던 부분 보시면요. 두 번째 문장에 나오죠. 자, 인간은 사물과 달리 그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연필의 존재는 본질로부터 나온다. 즉 사물은 본질이 그 존재에 선행한다.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아니고요. 존재가 있고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이 먼저 있어. 연필을 쓴다는 본질이 있어. 그래서 생긴 거야. 본질이 존재 선행한다죠. 사물은 본질이 존재 선행한다. 그래서 사물의 본질은 존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사물의 존재는 본질에서 나온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써야 맞는 말이 되겠죠. 자, 틀린 부분 맞게 고치는 것도 여러분이 연습하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8번은 아까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은요. 19번은 적용 문제예요. 이번에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의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둘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게 다르네요. 아까 본문에서 사르트르는 무신론자라고 그랬거든요. 무신론, 유신론. 뭔지 알겠죠? 무신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유신론, 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인간은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스스로 뭔가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 주체성 강조했고 이 점이 이제 같은 점이죠. 사르트르와 키에르케고르의 자, 그는 참된 자아 실현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었다. 요거는 사르트르와 좀 다른 점이네요. 사르트르는 무슨 단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미적 실존의 단계에서는 끝없는 쾌락의 추구로 자, 윤리 규범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서는 자신의 불완전성으로 결국 절망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신의 명령에 따라 사는 종교적 실존의 단계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스로 선택하는데요. 그 단계가 종교적 실존이네요. 신의 명령에 따른다.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이죠. 사르트르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 얘기했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신의 명령에 따르게 복종을 선택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좀 그런 점이 다른 거예요. 자, 설명 볼까요? 1번 키에르케고르와 달리 사르트르는 신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추구했겠군. 이거 맞지요? 이거 맞죠? 우리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이거 맞네요. 사르트르는 신에 의존하지 않는 삶. 무신론자니까요. 그다음에 2번 사르트르와 달리 키에르케고르는 자아 실현의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된다고 생각했군. 그렇죠. 사르트르는 단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이 단계. 먼저는 미적 실존의 단계, 그다음에 윤리적 실존의 단계, 그다음에 종교적 실존의 단계로 나가는 거야. 요 단계에서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3번 사르트르와 키에르케고르는 모두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고 믿었겠군. 이거 공통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3번도 맞는 얘기 있어요. 맞는 얘기겠습니다. 4번 사르트르와 키에르케고르는 모두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여겼겠고 이거 앞에 본문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본문에서 타자의 시선 극복해라 이 얘기 나왔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타자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된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얘기를 했나. 이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가는 게 결국 이제 극복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무엇을 극복하느냐는 다르지만 어쨌든 극복이란 개념을 쓰고 있는 거는 맞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극복할 그 대상은 서로 다르게 봤지만 어쨌든 대상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사르트르와 키에르케고르는 모두 윤리 규범과 같은 사회적 관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확실히 아니죠. 이 사회적 관습이라는 거야말로 타인의 시선 아닙니까? 타인의 시선. 대표적인. 사르트르는 오히려 이거로부터 벗어나서 그거랑 싸워서 자기만의 어떤 개성을 추구해 가라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는요. 어떻게 보면 윤리 규범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종교적 실존의 단계. 참된 자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신의 명령에 따른다. 이렇게 간 거고 그 신의 명령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사회의 어떤 윤리 규범 관습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케고르는 좀 요거를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여겼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르트르는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네요. 5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을 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이제 적용 문제인데요. 학생과 선생님이 대화를 나눕니다.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늘 의사라고 대답하곤 했는데 고2가 되면서 제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지 의문이 들었어요. 스스로를 이제 타자화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이 의식을 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존재로서 이 학생은 이제 대자 존재죠. 즉자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학생, 의사라는 꿈이 제 꿈이 아니라 부모님의 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부모님 누구예요? 타인이죠. 타인, 타자죠, 지금. 타자의 시선을 의식한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의사가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즉, 타자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부모님의 생각이야. 구별하기 시작했죠. 이제 의식적 존재가 된 거죠, 지금 보면. 그렇구나. 그런데 처음부터 해야 할 일이 정해진 사람은 없어.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에 글에 의하면. 즉, 인간은 본질이라는 거 없어. 이거잖아요, 지금. 본질이라는 거 없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 꿈은 내가 고민해서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내가 고민해서 선택하는 거. 즉, 주체적인 결정을 해라. 너의 자유로운 선택을 해라.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 하지만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면요, 타자의 시선에서 계속 자유롭지 않은 거죠. 자,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면, 이게 사르트르가 얘기한 거잖아요. 선택을 했고 거기엔 책임이 따라. 그렇죠? 그렇다면 부모님도 너의 선택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타자를 결국 극복하고 타자를 자신의 주체성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게 되는 거죠. 선생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어. 너가 너의 인생을 결정했으면 좋겠어. 타자의 시선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1번. 학생은 장래 희망과 관련하여 스스로를 대상화하고 있군. 그렇죠. 자기가 이게 내 꿈이야, 남이 준 꿈이야 하면서 자기를 대상에서 생각한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나 자신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좀 어렵게 메타인지라고도 하는 스스로를 대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맞아요. 자, 2번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은 대타 존재에 해당하겠군. 자, 이 개념 잘 보셔야 되는데요. 대타 존재가 뭡니까? 대타 존재라는 건 타자의 어떤 시선에 의해서 규정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의 기대에 의해 규정된 학생을 대타 존재라고 해야죠. 의사가 될 만해 의사가 되어야 행복해야 해 너는? 라고 규정된 그게 이제 대타 존재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의식이잖아요, 지금. 그럼 대타 존재가 아니죠. 의식을 하고 있는 존재는 뭐예요? 대자 존재죠, 대자 존재. 본문에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글자가 너무 이상하죠, 지금. 지금 다시 쓸까 봐요. 대자 존재. 라고 해야죠, 지금.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고 있다라면 얘는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대자 존재인 거죠. 대타 존재라는 건 부모님의 기대에 의해 규정된 학생을 대타 존재라고 해야 됩니다. 뭐 2번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뭐 3, 4, 5는 맞겠죠?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러분 모두 같이 공부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